그래서 상권 좋은 데서 인테리어 잘 해놓고 커피 맛있게 만들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90%가 망하는 겁니다.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듣기 좋은 영업 멘트일 뿐입니다.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번다는 것이 현실이죠.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우리는 지금 폐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가게가 너무 많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경쟁 때문에 단가는 점점 내려가고 아마도 대충 이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성공하는 일부는 뭘까요? 운명일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금수저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해서일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진지하게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있나요? 요즘같이 폐업이 만연한 시대에 성공하는 소수는 개혁가이자 혁신하는 사람입니다. 즉 현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반대로 행하면서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죠. 반대로 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들과는 다른 행보를 가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분이네는 오늘 대부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5가지를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의 특징이 원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금만 확보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좋은 대학을 나왔던 못 나왔던 상관없이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가능한 같은 업종이 겹치지 않도록 허가를 내줄 때 제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재가 거의 없고 시장 자율에 맡기죠. 이러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엔 꾼이나 불리는 전문가들이 가게를 차리고 나름 그들 간의 상도이도 있고 정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죠. 경쟁은커녕 옆 가게 욕만 안 하면 다행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거 아세요? 내 카페에 민원 넣고 불법 간판 달았다고 신고하고 이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경쟁 가게라는 거를요. 새로운 가맹점을 오픈하는데 규제가 없습니다.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듣기 좋은 영업 멘트일 뿐입니다.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번다는 것이 현실이죠. 비교적 통계가 정확한 편의점만 보더라도 점주의 이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 가맹 본사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주와 소장농이 존재했던 중세시대가 생각나는 것은 저만 그런 건가요? 덕분이네가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유명상권이다, 목 좋다는 이유로 이미 수없이 많은 카페들이 즐비한 그런 장소로 꾸역꾸역 제 발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 지역에 좋은 자리 나면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부동산에 웃돈을 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전엔 그게 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버 에버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면서 이런 데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또 카페 수십 개가 모여있는 곳으로 꾸역꾸역 권리금까지 챙겨가며 들어갑니다. 당연히 대부분이 망합니다. 아무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지만 전재산을 몽땅 날릴지도 모르는 성공 확률 10%를 위해서 90%의 리스크를 지고 묻지마 베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좋은 자리가 성공을 보증하던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1, 2, 3번이 외부적인 이유라면 4, 5번은 내부적인 이유, 즉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직업상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들을 하십니다.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사업이고 어쩌면 인생이 걸린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카페 창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돈이 준비되면 서둘러 창업합니다. 오픈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것저것 배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실패하고 난 뒤입니다. 오픈 초기에 정해진 나의 실패한 카페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나 한다고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분이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차려서 운 좋게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페를 차리면 손님들이 오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상권이라고 안 변했을까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라고 안 변했을까요?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10년 전 사고방식과 인식으로 카페 창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권 좋은 데서 인테리어 잘 해놓고 커피 맛있게 만들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90%가 망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당신 가게에 올 손님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막연한 거죠. 한 번도 실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보죠. 그럼 누가 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겠죠. 또 모르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 겁니다. 왜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잘 대접하고 싶고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니까요. 처갓집 어른들이 온다고 해보죠. 당연히 친구들이 올 때와는 준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내 가게의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카페에 올 손님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입소문도 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페 창업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를 반대로 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